예, 이번 주 중요 사건. 이번 주 중요 사건은 대전 여대생 납치 강도 사건이에요. 오, 네. 대덕경찰서 강력 2팀에서 이거 사건 취급했는데요. 네. 2007년도에 발생했습니다. 2007년이요? 2007년 11월 11일. 오, 1111. 11. 네. 11월 11일 04시경에 이 지구대를 통해서 강력 2팀이 당직팀이었나 봐요, 그날. 네, 네. 납치 사건 발생했다고 연락 온 거예요. 아마 지구대에서 아유 큰일 났습니다. 본소를 이제 보고하면 네. 본소 상황실에서 전화 받고 납치 사건 발생하면 그 순간 전부 다 이제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전체 비상. 비상이죠. 그냥 네. 그 코드 제로 때려요. 납치가 됐으니까. 예, 그 더더군다나 여성 여대생이에요. 네. 여대생 납치 사건. 그러니까 뭐 전체 쫙 깔렸겠지. 그리고 이제 그날 당일 당직팀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강력 2팀인 것 같은데 네. 강력 2팀이 현장으로 쫓아나간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인지했냐 하고 파수소에 물어봤더니 다행인 거는 네. 인력 배치는 안 해도 되겠어. 왜요? 크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여대생이 풀려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거야. 어휴, 천만다행이네요. 이건 정말 뭐 아유 하고 한숨 네. 아마 내셨을 거예요. 자, 피해 이 대학생 여대생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날 당일날 11일날 01시경에 이제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고 01시경에 집에 오는 길이야. 헤어지네요. 차가 있나 봐, 대학생이. 네. 본인의 차를 타고 조그만 차가 하나 있었대요. 타고 이제 집으로 오던 중에 네. 집 근처 앞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서 뭐 물건 살 게 있어가지고 네. 차를 세우고 운전석 뒤편에서 이제 가방을 뒤에 넣어놨던 모양이죠. 네. 가방을 꺼내려고 이러는 사이에 앉으니 이를테면 운전석에서 내려서 네. 뒤로 가서 뒷문 열고 가방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누가 밀어서 집어넣어 버린 거야. 아, 차 안으로 도로요? 네. 그냥 뒷좌석으로 확 밀어넣어 버린 밀어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 버린 네. 거지. 그냥 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어떤 그 불쌍의 남자들이 올라타가지고 네. 피해자 그 외투 벗어놓은 게 있어요. 네. 겨울이잖아요. 외투로 얼굴 전체를 뒤집어 씌워요. 어휴, 예.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다 꽁꽁 묶고 돈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 같은 경우는 그냥 자지러진 거지 이거 얼마나 순식간에 무서워요. 그냥. 네. 자, 피해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범인이 여러 명일 겁니다. 혼자는 그렇겠죠. 아니에요. 여러 네. 명이지만 정확한 쪽수는 모른다. 인원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모르고 단지 순간적으로 한 사람은 봤대요. 자기가 이 뒤집어 씌우기 뒤쓰기 직전에 전날에. 뭐예요 하고 봤었겠지. 그때 본 사람이 신장이 한 180cm 가량 그 키도 크고 크네요. 예. 덩치도 좋더라는 거야. 네네. 그 남성만 얼핏 기억이 난다. 아이고. 본 건 유일하게 그 한 사람 본 거야. 그리고 자기를 태워가지고 차가 두 대가 움직였대. 범인들이 끌고 온 차, 그다음에 자기 차. 네네.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딘가에서 멈추더니 이제 그 카드 비밀번호 대 뭐 이런 거 다 했겠지. 네. 그래서 그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차에 끌려다닌 거예요. 아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03시 15분경에 이제 이 법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에서 차를 세우더니 네. 딱 세워놓고는 거기서 또 겁도 줘요. 뭐라고요? 1시경에 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3시 15분이니까 한 2시간 시간 반? 넘게, 뭐 그 정도 됐겠네. 딱 세우더니 너 이 자리에서 꼼짝 말고 엎드려 있다가 정확하게 20분 정도 지나면 그때 집에 가. 그 전에 움직이면 너 죽어. 이렇게 자기네들 거부를 주더라는 거야. 도망갈 시간 예. 동안. 그러니까 진짜 이 여대생 쫄아가지고 걔들이 시키는 대로 걔들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네. 이게. 그 시키는 대로 한 20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죠. 그렇게 그래서 하죠. 이제 내시경이 신고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네네네. 납작 엎드려. 그러면 근데 20분이면 그 새끼들이 진짜 천리는가? 차 타고 가니까요. 네. 네. 그래도 여대생 입장에서 그걸 뭐라 할 수 없죠. 그럼요. 너 이거 20분 동안 납작 엎드려 있다가 먼저 움직이면 가만 안 놔둬? 진짜 실제로 보고 있다가 그럴지도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여대생을 상대로 해서 형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걔들이 여러 명이라며. 예,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걔들 지들끼리 대화는 했을 거 아니냐. 너 들었지? 네. 뒤는 열려 있으니까 네네. 이거 뒤집어 점퍼 뒤집어 씌웠어도 외투 뒤집어 씌웠어도. 네. 그래서 대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 대화하는 거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봐. 아무거나. 거기서 단서 찾으려고. 네.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름을 부르는데 상호라고 부르더래. 오. 상호 저 자식은 왜 저기다 차 세우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네. 그럼 상호라는 말이 나왔어. 이름이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득템이야. 그렇죠. 상호라는 이름이 하나 있구나. 좋아. 네. 그다음에 또 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안정시켜 가지고 네. 천천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꾸 기억이 나도록 해야 돼. 그거야 우리 홍 박사가 전문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상호 저 새끼 왜 차를 저기다 세우고 그래? 뭐 이런 거 얘기. 네네. 두 번째는 야 기름 떨어졌잖아. 이거 기름 떨어져서 얘 저 서울 가는 길에다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못 내려주겠네. 지들 일행 중에 누가 마치 서울이 저 가는 길에 내릴 놈이 봐요? 있는 것처럼 서울 가는 길에 너 내려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 그러니까 서울 간다 이 소리잖아. 그렇죠. 서울 가는 길에 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야 기름이 떨어져서 야 못 내려주겠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걸 딱 경사들이 입장에서 듣는 순간 두 개의 단서가 나온 거야. 이 새끼들 서울로 도망갔다. 네, 서울. 하나는 이름이 범인 중에 하나는 상호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예요. 형사들 아마 이거 듣는 순간 야 이거 이제 우리말로 다이 물었다 그랬고 단서를 다이 물었다 그러는 예. 야 이거 상호 범인 중에 한 놈은 적어도 상호다. 이 새끼들은 지금 서울로 내쨌다. 네. 서울로 내쨌다는 얘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추적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수사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차량 감식도 해요. 차량은 피해자가 자기 차에 밀려 들어가고 범인들이 운전했잖아. 예. 뭐 그러니까 나올 그 수도 차에 있죠. 뭐 남겼는지도 모르잖아 범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차량 감식도 합니다.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돈 빼갔으니까 금융 그 계좌 조회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네. 돈 그러고 계좌 조회를 하면 돈을 어디서 인출했는지가 딱 나오잖아. 네. ATM기가 번호가 나올 테니까 인출 장소가 네. 그 인출 장소를 특정하면 뭐가 나와요? CCTV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CCTV에서 사진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왜요, 왜? 항상 그렇죠. 모자를 이 새끼가 푹 뒤집어 써갖고 인상착의가 안 나와요. 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현직에 있을 때 이거 행정보고서를 건의서를 많이 올렸는데 네. ATM기에서는 얼굴이 전체가 다 비춰지지 않으면 인출이 안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자. 오, 좋은 것 같아요. 저 환하게 내가 그걸 많이 올렸어요. 네네네. 전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출 못하게 인출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 범죄 엄청 줄을 거다. 내가 이제 그런 거 올렸는데 네. 또 이제 그거 올렸더니 또 뭐 은행연합회 측이나 이런 데서는 또 회신이 오기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 얼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인적사항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자기들이 신빙성 있는 신뢰성 있는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그게 있어서 그걸로 인출을 하는데 얼굴 안 보인다고 그걸 추가시키는 거는 그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또 회신이 와서 내가 아니 그게 중요하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당당한 사람이 돈 찾아가는데 얼굴 보여주면 어떠냐. 그리고 그 얼굴 나오는 거 관리만 잘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안 하고. 그렇죠. 그 관리 잘못해서 만약에 관리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책임지고 민형사. 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퇴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네, 필요한 것 같아요. ATM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전체 얼굴이 식별 가능할 때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거 얼마든지 우리나라 IT가 가능해요. 구동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범죄 무지무지하게 줄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놈들도 벌써 모자 퐁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면 안 보여요. 인상착의 네. 못 본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사들 실망했다고 그래요. 의심 쫓아서 갔는데 다만 그래도 이 새끼의 몸 움직임, 체격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다못해 귀때기 같은데 특성 같은 거라도 이제 면밀히 봐둬야 되겠죠. 근데 잘 안 나와요. 또 화질도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는 한편 그 현장 주변 그러니까 납치된 곳의 현장 주변 마트 앞에 그다음에 인출해 간 장소도 현장 주변이죠. 그렇죠. 그 주변에 새벽 시간대에 탐문 수사를 해보는 거 혹시 본 사람 있나? 그럴 수도 있죠. 밀처 차에다 집어넣을 때 본 사람 있나? 현금 인출하는 그 장소에 또 본 사람 있나? 근데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통행인이 거의 없잖아요. 너무 새벽이었잖아요. 예, 실패했습니다. 많이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밀쳐서 집어넣은 범행 현장, 네. 그다음에 인출해 가지고 한 그 ATM기가 있는 그 지역, 네. 양쪽 지역에 기지국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죠. 맞죠? 그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한 사람, 네. 또 여기 범행 장소, 인출 장소 두 군데에서 휴대폰 사용한 사람들 명단을 쭉 뽑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기지국 수사는 또 들어가요. 네네. 이것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겠죠.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또 결제해서 또 통신회사로 보내면 거기서 또 결제해가지고 내려보내고 빨리 해달라고 사장하고 전화하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얘들이 이 잠복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편의점 앞에 와서 딱 내리는 여성을 밀쳐넣었다고 그러면 그건 기다리고 있다 계획범죄하기에 편의점 앞은 적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24시간 그러니까요. 영업하는 데기 때문에. 누구 목격 가능성이 너무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다면 이 납치 현장은 편의점 앞이고 편의점 앞이라고 그러면 이건 납치로서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성을 저기 했나? 다른 장소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때부터 졸졸졸 쫓아오지 않았을까. 여자가 혼자 다 타고 혼자 운전하는 걸 보고 취약하잖아. 네네네. 아, 저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자 하고 사전에 피해자 차를 쭉 따라오다가 딱 내리더니 마침 가방 꺼낸다고 뒷좌석 가서 엉덩이 이렇게 빼고 하니까. 있으니까 훅 밀어내니까 쏙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경찰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 따르고 있었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지들 차하고 두 대 운행해서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경찰은 또 착안해야 돼요. 뭐야? 차를 두 대를 사용했으면 범인이 찢어졌죠. 그렇죠. 찢어졌으면 한 건의 범행을 하는 범인이 두 군데로 찢어졌으면 둘이 교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교류하죠. 해야죠. 전화. 그거는 교류하는 거는 무전기를 주고 물론 옛날에 도둑놈 잡으니까 무전기 갖고 하더라 이 새끼들. 나 그 꼴도 보긴 봤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휴대폰으로 통화로 하겠죠. 통화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기지국 수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죠. 그죠? 차 두 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서울 방향 가다가 서울 가는 길에 내려주려고 하는데 기름 떨어졌다고 떠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방향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러니까 범행 시간대에 그 톨게이트 그 빠져나가는. 통과 차량을 전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을 것 이건 같은데. 진짜 죽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도 새벽 시간 되니까 그나마 나. 네. 그리고 그 통행권을 내잖아요. 네네. 통행권 만지죠. 네. 지문 나오죠. 그렇- 그 통행권 전부 회수해가지고 지문 채취해야 돼요. 이게 너무 그런데 이게 적지 않았대요. 나중에 적을 얘기를 것 같아요. 들었더니 20만 대입니다. 너무 또 서울 방향이라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20만 대였답니다. 20만 대. 이거 어떻게 다 하지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죽으나 사나 툴툴거리면서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먼저 기지국 가볼게요. 이제 네. 기지국 수사. 범행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이제 전부 다 뽑았어요. 그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 범행한 지역, 그 다음에 인출한 지역, 네. 또 풀어준 지역 있죠. 예, 그 무슨 어디 앞에서 20분 풀어줬잖아요. 기다려라고. 예. 그러니까 그 풀어준 지점까지 그 이제 범인을 어떤 식으로 경찰들이 도출하냐면 범행 있었던 지역, 납치한 장소, ATM기 인출한 지역, 장소. 또 풀어준 지역, 요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번호? 전화. 그렇네요. 그렇잖아. 김복준이가 영등포구 우체국 앞에서 잡혔는데 네. 거기가 범행이 발생한 지역이야. 네. 근데 그 옆에 무슨 또 영등포 그 전화국 앞이라고 그래. 네. 거기 이제 B 지역이라고 그래. 거기서도 김복준이가 잡혔어. 네. 공교롭게. 그러니까 범행이 납치되고 그다음에 돈 빼고. 그다음에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 각각 범행하고 연관이 있는 세 개의 장소에 김복준이의 휴대폰이 위치가 거기 각각 공통으로. 뜨면 나는 범인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경찰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뜨는 전화번호 찾기야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전화번호 중에서 여기. 자, 세 군데를 찍어놓고 여기에 나 한 번밖에 안 나와 A 지역에. 그러면 털어. 날리고. 근데 내가 한 1, 2, 3에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일단 올리고. 그건 용의자에 올려 명단. 네. 그 사람부터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맞는 알리바이를 말이죠. 깨드려도. 맞죠.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일치하는 번호가 없어. 그 네. 눈깔 빠지게 이걸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세 군데에서 일치하는 번호가 중복되는 전화번호가 없는 거야. 아이고 실망이네요. 그냥 또. 대실망했다 그러더라고. 진짜 엄청나게 대실망. 고생했는데 안 뜨는 거야. 아유. 자, 그러면 또 이제 기지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돼. 일단은. 네. 일단은 1차 기지국은 실패했어. 그러나 기지국 수사는요. 한 번 서치해서 이거 알아볼 거 알아보고 또 기지국 수사 통화내역이 주는 실익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또 다른 것도 또 있으면 또 가야 돼요. 나중에라도. 네. 그렇지만 일단 기지국 이제 동선 수사했는데 겹치는 전화번호 없으니까 일단 실패야. 네. 그래도 그 자료 일단은? 뽑아놨으니까 그건 써. 네. 그리고 이제 못 잡아도 놔두면 언젠가는 쓰이니까. 그거 뒀어. 자, 아까 말씀드렸죠. 통행권 지문 채취 20만 대 갔는데 그거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너무 많고 이거 정리 안 됐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부터 한 사람 시켰더니 대포부르다고 안 한다고. 뭐 내가 못하겠다. 이거 비슷한 수사를 했는데 뭐 총기 탈취 사건 수사를 했는데 네. 아주 꼼꼼하고 똑똑한 형사 있어서 너는 이거만 해. 그랬더니 나 이거 안 해요. 왜 나한테 이거 시켜? 제일 힘든 수사지. 힘드니까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20만 대 차량의 통행권 지문 채취 아이고. 이제 이거 작업을 시켰고요. 네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라는 이름 나왔잖아. 상호, 맞아요. 상호. 전국에 상호라는 이름을 다 뽑아요 이제. 그 상호라는 이름을 전국에 있는 상호를 다 뽑아. 김상호, 이상호, 백상호 뭐 다 뽑아. 네. 뽑은 사람들을 또 무작위로 다 못하잖아. 그 중에 전과 있는 사람만 또 줄여. 네. 상호 중에 전과 있는 사람. 이게 전과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불이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 지면 안 돼요. 또 그 죄명 중에서도 단순 폭행 같은 건 안 하겠지. 지금 이런 강도, 납치 그렇지. 강도니까요. 유사 동종 사건에 전과가 네. 있는 사람을 또 우선순위로 하겠지. 그렇겠죠? 전과자 중에서. 네. 자, 전국에 상호 뽑고 상호를 전과 조회하고 그 전과 조회에서 이 사건하고 비슷한 납치나 강금이나 강도나 이런 걸로 유형을, 또 네. 뽑아서 그 우선순위를 이제 그룹을 정해요. 네네. 우선 그룹, 차하, 차상 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연관성 찾기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툴툴거렸대. 이거를 그러니까요. 언제 통행권 20만 장이잖아. 20만 되면 물론 요즘에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냥도 가지만 네. 그거 언제 다 하며 기지국에서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 저 기지국 수사하는 팀이 이제 또 이제 아까 제가 기지국 수사하면서 얻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 이제 통화 내역을 뽑은 거 가지고 또 분석을 또 해야 돼. 아까 기지국은 이제 겹치는 번호 찾느라고 우선순위로 했는데 네네. 이제 기지국에서 이제 기지국에서 통화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홍윤진이가 뭐 만약에 범행 그 마트 그 현장에 A에서. 있었어 홍윤진이가. 근데 네. 홍윤진이 저 통화 내역을 쭉 뽑았더니 그것도 우선순위 해서 했겠지. 그랬겠죠. 무대뽀로는 안 하지. 여자 어린애 노인은 빼고 빼고, 했겠지. 네. 예, 그 비슷한 나이대 있는 사람만 또 그 추리겠지. 네. A 지역에서 추려서 그 사람이 전화를 걸거나 받은 거를 또 통화 내역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뭐 기록을 가져오면요. 거의 산더미예요, 산더미.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쭉 살피는 중에 이를테면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은 게 있는데 이제 아마 좀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이 있겠지. 네, 네, 네. 그러니까 형사가 우선순위로 그 사람 통화 내역 이제 한 걸 받겠지. 그랬더니 그 범행 현장 주변에서 어떤 사람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데 1588 뭐 몇 번으로 전화 거는 게 하나 있어. ARS 네. 전화가. 네네. 그게 발견돼. 그래서 이 사람은 ARS로 이 시간대에 1588 같은 거는 뭐 급한 거잖아. 급하거나 아니면 꼭 구태여 새벽 시간에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급하다면 차 고장 나가지고 차 뭐 그 고쳐달라고 견인,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잘 안 해요. 그렇죠. 운행을 그냥 해야 세워놓고 들어가지. 이 새벽 시간대에 1588 이거 도대체 어디 걸었을까? 그래서 1588로 전화를 해봤어 형사가. 그 사람 거. 네. 전화를 했더니 카드야 카드 회사야. 어디 은행 ARS 네. 전번이야 그게.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지. 새벽 몇 시 몇 분경에 당신네 1588 이걸로 전화 걸려온 그 전화가 다 녹음해 놓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문의했습니까? 네. 그 문의했더니 무슨 카드 잔고 관련된 거를 문의를 한 거야. 네. 그 카드 저 종류 번호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대조를 했더니
그게 바로 피해자가 강취당한 카드. 그럼 맞네요, 맞네. 그러면 그 범인이 그 전화를 건 놈이 1588로 전화 건 놈이 그렇네요. 카드 뺏어갖고 그 카드 그 사고 알아본 은행에다가 1588로 전화한 거야. 아 그러니까 카드에 대한 잔액 조회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맞네요. 그러면 일단 이건 맞잖아요. 엄청 중요한 단서 찾은 거야. 엄청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그 전화 거는 놈, 1588로 네. 전화한 전화번호, 네네. 그거 하나 그 나오지 사람 이제. 누구예요? 예. 아 신났어요 이때 이제. 신나죠. 일단 이러면. 하나 뭐 제대로 건진 거야. 네네. 그러니까 포기 안 하고 1588 다 또 그 찾은 거. 아, 그것도 그러니까 증거 이렇게 한 거네요. 교수님. 첫 번째 기지국 할 때는 그 기지국에서 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전화번호. 그렇지. 그렇죠. 그거랑 이제 세 군데 거를 그걸 뽑은 거고 두 번째 한 거는 그 기지국 내에서 걸린 전화번호.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지국 내에서 어디에다 전화가 걸렸냐 이거를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1588이 이거 이상하다 해갖고 알아낸 거잖아요. 꼬리에 그거만 꼬리를 이거는 물고. 지금 싹둑 잘라서 1588만 제가 얘기한 거지. 그거 말고도 봐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A 지역 그 범행 현장 지역에서 발신한 사람을 다 뽑았죠. 네. 500명이 나왔다고 쳐요. 네. 그 500명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500명에서 노인, 어린이, 여성 정도는 빼. 다 빼고. 예. 그리고 남는 사람이 한 200명 남았다고 쳐. 그럼 200명 중에서 그 200명의 인적사항 나온 걸 우선 전과 조회를 다 해. 네네. 전과 조회하고 또 추리고. 그리고 또 추려. 그래서 그 일정하게 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발신 내역을 또 통신 본 조회를 해요. 거야. 수발신 내역을. 네네. 그래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이거- 또 분석을 해요. 응. 분석을 해서 누구한테 걸었고 누구한테 받았고 좀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걔는 예선 탈락 안 하고 계속 들어온 거야. 노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해당되고 해서 들어온 거야. 네. 걔가 2588. 전화 걸은 거 통화 내역을 봤더니 1588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새벽 형사가 시간. 딱 생각한 거지. 이 새벽 시간대 1588은 뭐야? 그래서 그 회사로 전화한 거고. 뭐요? 회사에서 전화했더니 카드 한 잔고 거고. 조회야. 네. 그 카드 번호가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피해자 잊어버린 거야. 카드야. 아유, 그러면 뭐 똑 떨어지게 강도 새끼가 한 납치범 거죠. 새끼가 전화한 거예요, 그거. 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건졌어, 이거 일단은. 완전.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네네. 자, 피해자 차 끌고 갔다 놔두고 갔잖아요. 네네. 아무리 찾아도 뭐 지문 같은 거 제대로 발견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그 아주 과수팀에 있는 직원이 끈질긴 직원이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사각지대에서 네. 온전한 상태는 아닌 지문을 안에가 아니고 밖에 쪽 그 주유구 비슷한데 그쪽에서 쪽 지문 요따마한 거 하나 발견. 그게 이제 물론 범인의 지문인지 아닌지는 몰라. 일단 몰라지만. 그래도 하여튼 온전한 지문 상태는 아니지만 지문을 하나 발견한 거야. 네네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차를 감식한다고 그러면 대체로 안에만 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차 들어올려서 뒤집어 놓고도 해요. 그러니까 범인 새끼들 절대 발견 안 된다는 거 착각입니다. 꿈 깨세요. 네네. 차 홀랑 뒤집어서도 깐다는 거예요. 지문은. 그래서 결국 쪽 지문 하나 발견해서 네. 범인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문주의 의뢰를 본청에다 했어요. 누군지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88에다 전화 거는 사람 전번하고 지문이 그 발견된 거하고 두 개가 동일인이면 그럼 딱 맞죠. 얘기 뭐. 그냥 예. 그 게임 그거다녀 그냥. 네. 근데 왜요 또? 나중에 지문 이제 용의자가 본청에서 나왔는데 예. 그 사람하고 휴대폰 이 전화 걸은 1588에 그 명의자가 달라. 에이 또 그럼. 거기서 또 맥이 또 빠진 거야. 예. 이게 뭐냐. 이게 또 김이 팍센 거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연관성 여기서 털으면 바보지 형사가. 그럼요. 뭐가 나왔는데요? 지문 그 용의자의 호적 등본을 떼봐야지. 호적 왜 등본이요? 휴대폰은 얼마든지 동생 다른 이름으로 사람. 아들 이름으로 마누라 친구 이름으로 쓸 수 이름으로,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포기 안 하죠 형사들이. 네네. 일단 지문에서 뜬 사람 그 인적사항에 가지고 가서 호적 등본을 딱 띄워봤어요. 관련이 있는 사람이 예. 나오나 안 그럼 나오나? 형제 자매 다 나오잖아. 예. 쫙 떠가지고 보니까 형제. 아니 두 사람이요? 예, 형제야. 핸드폰 명의자랑 지문 주인이랑.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문 용의자는 이제 지금부터 편의상 A라고 그럴게요. 네네. 그럼 얘는 하나 도출된 거야 이제. 됐다. 예. 범인 하나는 이제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잡기만 하면 돼요. 잡으러 갔어요. 네. 이미 오래전에 가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말소됐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그러니까 위치 되죠? 파악이 지금 소재가 파악이 잘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A를 특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거 잡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휴대폰 이 새끼 있죠? 위치 파악. 실시간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요. 네, 네. 실시간 위치 걸어놓으면 걔가 휴대폰 뜰 때마다 그 지역이 뜨면 달려가는 거예요. 네, 네. 물론 항상 조금 반박자씩 늦습니다, 형사가.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아이, 그럼요. 활동하는 반경을 한다는 게. 그럼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놈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었어요. 네. 그거 한편 통화 내역 조회를 싹 해요. 왜? 혼자 안 했잖아. 공범이 있으니까요. 공범끼리 아까 차에서 차끼리도 할 수도 있고 네, 공범끼리 모의하면서 통화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그 있죠. 통화 내역 조회도 해요, 네. 경찰이. 그래서 계속 중복되게 통화하는 놈들 있잖아. 또 그 시간대 그 사람들 전부 추렸어. 네. 그랬더니 이씨 또 그런 사람 전부 하나같이 여자야. 에? 이게 뭐예요? 공범이라 하기는 좀 너무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기 때문에 예. 공범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이제 아리송한 상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라면 또 여자로 돼 있어도 포기는 안 하죠. 여자 명의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럴 휴대폰은 수도 믿으면 안 돼, 액면 그대로. 명의자는요. 김복준이 휴대폰 홍유진이가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어. 맞아요. 서로 합의만 되면 그죠? 맞죠. 똑같아.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 그 1588 살피는 애는 재미 붙였어. 뭘 찾아? 재미 붙였잖아. 1588 얼마나 칭찬을 받고 쓰다듬어 줬겠어. 과장이나 팀장이 계속 판 거야. 걔는 왜? 하나 배정. 걔가 당일날 새벽 4시에 통화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1588 또 있는 걸 봤어. 아우 네. 야 1588은 노다지야 여기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대. 뭐요? 당일 새벽 4시면 범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1588을 또 했다면 네. 이거 다른 피해자 또 있나? 혹시? 예,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가 분석하다가 추가로 발견한 거 이게. 네. 그래서 또 그 1588로 확인했어. 네. 그랬더니 거긴 야 땡땡 화재에다가 전화했어. 아 보험회사예요? 그 땡땡 화재 보험회사 전화해서 그 또 보험회사로 경찰이 전화했어. 네. 그랬더니 차량에 가스가 떨어졌다. 견인차 보내달라. 아. 고 요청하는 긴급 거야. 출동 요청. 이건 완빵이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차. 네. 차까지 찾을 수 있어 이제. 네, 그 네. 1588이 몇개 살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땡땡 화재를 통해서 얘네들이 사용한 차량이 네. 렌트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렌트카. 그리고 렌트카 넘버도 알 수 나왔어요. 있죠. 예. 그래서 행적이 확인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이 렌트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예요. 전주요. 전주. 네. 그래서 전주로 출발하지 볼 것도 없이 가가지고 그 흐릿하지만 저 ATM기에서 인상착의 같은 거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A의 인적 사항은 밝혀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에서 차 빌려갈 때 그 보증인도 세우고 지 인적사항 면허증 제시하고 적죠. 쓰잖아. 네. 그거 도출을 했어요. 도출해서 뺐어요. 네, 그리고 네. 빌리러 온 놈 저 인상착의도 또 확인 다시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ATM기에서는 그 흐릿하니까 또 공범 중에 다른 놈이 빌리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인상착의도 렌트카 빌리러 온 놈 도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빌려갈 때 쓴 본인 인적사항. 인적사항. 임대계약서, 렌트카 임대계약 쓰잖아요. 쓰죠, 예. 거기에 나오는 인적사항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인적사항 조회를 따다다닥 때렸어요. 네. 이 A는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렇죠. 볼 때는 예. A는 우리가 인적사항 갖고 있잖아. 봤더니 이거는 또 모두 가짜야. 아. 주민등록 남바 뭐 이런 거 등등이 틀린 그러니까 거예요. 위조하고 위변조하고 짝퉁에 짝퉁. 또 한 번 좌절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에이씨.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해야 되지? 그래도 A만 잡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빨리 이거 공개 수배하자. 잡아야 A도 되니까요. 확보했으니까 네. 어차피 A는 어차피 뭐 저 가출한 지 오래돼 갖고 어디 명확한 소재도 안 나오고 휴대폰 저 실시간 위추적 그런데도 안 나타나고 이게 답답하니까 그냥 공개 수사하자. 네네. 이미 또 피해자는 어찌됐건 살아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잘 안 보이지만 그 돈 인출 당시에 CCTV 모습.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수배 전단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네네. 경찰이. 이제 그리고 계속 A 잡는 작업을 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해놓고 나서 경찰이 믿을 거는 그 A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떠요. 쫓고 있죠. 응. 내 휴대폰 김복준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하고 통신회사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네. 잠 못 자야 돼 이거 걸어놓으면 혹시 연락 오면 자다가 이거 못 들을까봐 크게 해놓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 그러고 계시는 그러고 거지. 기다려요. 예. 잘 때도 그냥 손에서 이거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게 엄청 신경 아이고. 쓰여요. 대체로 이거 누구한테 거냐면 팀장한테 걸어요. 아무래도 팀장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실시간 위치 추적 걸어놓으면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 형사들한테 다 뿌리죠. 요즘에는 다 같이 문자 잡고. 그게 또 안전뽕이니까. 혹시 누가 놓치면 또 놓치면 안 누구는 되니까. 그전에는 하나 팀장이 그냥 나만 인생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통신회사에다 부탁해갖고 다 연락해 주십시오. 실시간 걸리면. 처음에 툴툴거리지만 이제 그 협조가 잘 돼요. 그럼요. 그런데 드디어 팀장, 이때만 해도 팀장 혼자 걸었나 봐. 팀장의 휴대폰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이 새끼 위치가 떴어. 오, 네. A에. 지문, 그런데 그 지문이 제출됐던 그 사람은 고성이 연고지가 없어요. A요. 네. 자, 고성으로 출동했겠죠? 네네네. 인구는 한 5만에 불과하대요. 고성이 거기가. 인구가 많진 않죠. 한 5만에 불과하대요. 그러고 기지국이 2개소밖에 없어요. 2개소. 아. 2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얘가 고성에 와가지고 숨을 만한 장소는 빤하다. 연구가 없으니까 네. 연구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 다른 집에 기가할 데가 없다는 얘기고 기가할 데가 없다면 얘가 갈 곳은 숙박업소 내지는 그렇죠. 여관 이런 데일 거 아니야. 아니면 PC방 요즘 말로 하는. 24시간 왜 연구가 없으니까 얘가 고성에. 잘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그래서 경찰이 고성으로 가서 고성에서 기지국 2개소에서 뜰 때마다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 네. 쫓아가가지고 고성에 있는 PC방 뒤지기 시작해. 고성에는 14개의 PC방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아, 네. 14개의 PC방 다 뒤지고 술집, 여관 이런 데 계속 돌아다녀요. 없어 안 나와.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중복 엄청 했대요. A가 이쪽 PC방 들어가면 뒤이어서 B가 들어가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까지 하면서 네.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 뻔하니까 네, 동네가. 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돌아버릴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러면? 그래 이제 그냥 툴툴거리고 있는데 문제는 요놈이 고성에 오고 나서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자주 통화하는 번호를 하나 좀 줄일 필요가 있겠어.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고성에 오고 나서 걸거나 받은 전화번호를 또 뽑았어. 네. 그것도 또 거기서 현지에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게. 아, 그래요? 본서 다시 가서 결제해갖고 또 하고 다시 오고 그래야 돼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엄청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는 범인이 고성으로 들어간 건 실시간 떴잖아. 고성의 위치에 있으면서 걸은 전화번호를 다 뽑았어 또. 네, 네. 그 뽑았더니 자주 하는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 이 나와요? 고성에 와가지고 자주 하는 번호가. 누굴까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통신회사에서 네. 그 전화번호도 얘가 고성에 오는 비슷한 시기에 고성으로 왔어 이미. 그럼 둘 다 지금 지금 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 명의는 여자 명의로 돼 있어. 왜 자꾸 그 전화번호는. 여자가 나오지? 그러면 A라는 범인이 여자를 불러들인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애인을?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또 혹은 아니면 그게 만약에 여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남자가 쓰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공범이 여성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명의자는 여자야. 복잡하죠 사건.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명의자 조회를 해봤어요. 네. 여자니까 그랬더니 나이 좀 들은 여자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여자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호적 등본 또 띄죠. 호적 등본 띄었더니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네. 예.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들 쪽으로 훑어보니까 별게 없는데 네. 딸을 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혼 경력이 있는데 딸이 네. 호적 등본에 다 뜨잖아. 그러니까 남의 호적 등본을 건너에 또 뜨고 얘 거를 띄어서 건너서 또 뜨고 그러는 거 이게 아주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수사. 예. 그래도 했어. 네. 딸의 호적 등본을 또 띄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 뭔데요? 딸의 전 남편 이름이 이상우가 아니라 네. 상우야. 이상우. 이름? 비슷하잖아. 아까 상우라고 네. 했는데 네. 이상우라고 떠요. 네.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발음이. 네. 그래서 그 이상우를 또 전과 조회를 해봤어. 네네. 그랬더니 특수강도 전과가 나와. 오.
이거 공범이 맞는 거로 추정이 되는 거야. 그렇네요, 지금. 그러니까 명의자 여성의 딸의 전 남편의 남편. 이름이 이상훈 거예요. 어? 와우. 물론 이거 나중에 자꾸 보니까 네. 이 여성의 딸하고 그 지금 고성이 들어와 있는 그 A 있잖아요. 네네. 이 둘이는 애인 관계예요. 아, 이 딸하고요. 그러니까 이 딸 같은 경우 이상우라는 이름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검거하고 나서는 보니까 상관이 없었던 사건하고 거예요? 하등에 관련도 없는데 고생만 뒤지게 한 거예요. 그 귀뚜라미처럼 상우라고 들어가지고. 하여튼 좋아요. 그럼 경찰은 그래도 이게 어때요? 신이 나야 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럼요. 나오면 신이 나야 돼. 자, 이상우 나왔어. 아, 전과 조회하니까 특수 저 강도 나와. 야, 이게 범인 맞다 이거. 막 이렇게 된 거지. 또 그러면 이 여자가 혹시 차 갖고 있으면 차 추적하면 되잖아. 고성 시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차 소유하고 있는 조회를 해봤어. 네. 그랬더니 아들 명의로 차 하나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찾으려고 또 고성 시내를 다 뒤졌어. 네. 그런데 발견 못했어.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발견을 못했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현재 지금 내가 설명한 데까지 A밖에 A만 있네. 특정을 못한 상태야. A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그러니까 한 번에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팀장이 아이씨 근데요? 이제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A는 분명히 고성으로 들어왔는데 어디인지 왜 어디인지 사라져 버렸고 이상우라는 그 이름은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찾을 길이 없고 갑갑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팀장이 야 렌트카 차량 임대 계약서 할 때는 요즘 저 보증인도 세우잖아. 야, 보증인도 있는지 확인해 보자. 뭐라도 걸어야 되니까. 네네. 또 갔어 렌트카 회사 전주로 형사를 또 보내서 가서 보증인을 확인을 해봤어. 네네네. 보증인을 확인했더니 그 보증인이 여성이야. 또 여자예요? 여자야 또. 네. 그래서 그 여자를 또 사건 검색을 해봐야지 경찰이. 네, 이 여자가 무슨 뭐 딱지를 긁었는지 어디 혹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이제 전과 조회 사건 조회를 해본 거야. 네. 그러니까 범인이 탄 렌트카에 보증을 줄 정도면 그 여자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회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나오거든요. 사건 검색하면. 네. 이 여자가 옛날에 차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적이 있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사건 내용을 또 살펴봐요. 또 가서 뛰어 본서가에 가서 도출을 해서 네. 사건 내용을 또 쭉 추려. 네. 그거 봤더니 도난 차량에 이제 이 여자의 차를 훔쳐간 놈 있잖아. 네. 그 피의자 훔쳐간 놈이 그 휴대폰이 나와 검거됐기 때문에. 네. 검거됐어. 그 남성의 휴대폰을 번호를 봤더니 지금 쫓고 있는 그 우리 전화번호하고 같은 전화번호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치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떤 경우였냐면 애인 사이였어. A하고 이 여자가. 네. 그 애인 사이였는데 이제 그 애인 차를 허락 없이 끌고 가니까 도난 신고했는데 다시 갖고 오니까 이제 취소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분명히 연관된 사람 맞잖아 이거. 연관된 애인 사람 사이인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네. 휴대폰은 이제 그 보증인 휴대폰을 이제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네. 확인을 했더니 네. 그 여자가 고소했던 사람 그러니까 남자 네, 네. 그 남자의 휴대폰을 조회해가지고 인적사항 빼서 조회를 했더니 요 사람이 저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 뭐 이런 걸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쓴 전화번호도 똑같이 그 전화번호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B야 이를테면 네, 네. 이제 한 사람의 범인이 더 드러난 과정이에요 이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얘도 역시 주민등록 말소에 가출 상태예요. 소재가 불능해요. 다만 휴대폰 번호는 하나 또 건졌죠. 지금, B에. 네. A의 휴대폰 번호 1588로 건져서 네. 지금 계속 대기하고 쫓고 있고 그 과정에서 렌트카 회사에 가고 보증인을 찾아갖고 보증인의 사건 검색을 해서 보증인의 차를 훔쳐갔던 남성의 휴대폰 번호를 찾고 인적사항을 찾아가지고 또 한 명을 특정했죠. B라는 범인을 특정을 했는데 그놈도 또 역시 소재불능이에요. 네. 그러면 또 이놈도 실시간 위추적을 걸어야지. 그렇죠. 핸드폰 지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요. 인터넷 로그인 기록까지 했어요. 네네. 다만 했더니 얘는 실시간 위추적이 안 되는 게 왜요? 발신정지를 해놨어요, 이놈이. 발신정지를. 이 발신정지 휴대폰은요, 통화가 된 시점에 위치만 추적이 가능해요. 통화가 될 때 그 시점에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전에 서울에 썼다.
그리고 뭐 오후에 대전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안 안 하면, 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서울만 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발신 그 정지 상태에 있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실시간 위추적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놨어요. 일단은요. 그다음에 네. 인터넷 이제 접속 기록도 로그인 기록도 걸어놓고. 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고성에서는 철수를 못해. 왜? 거기 A가 있으니까요. 고성에 온 거를 아는 이상 형사들은 고성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성에서 이제 개기고 있는 거야. 매일 PC방 간데 또 가고 숙박업소. 자, 시간 가지 여비는 떨어져 가지. 거지가 따로 없지. 어떡해요? 이제 우리 박 PD 그린란드 가고 저 천막 속에서 거지처럼 자더만. 똑같아요. 형사들도 10일이 흘러갔어요.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얼마나 형사들 고생해서 전화합니다. 형사들 이 경우에 영화 모텔에서 못 자요. 이때는 그럼 어디서 자요? 목욕탕이나 이제 찐방 같은 데 가서 자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만약에 나가면 지방으로 나가면 수사비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일단은 갈 때 좀 준비해가지고 가는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차후에 이제 신청해서 봤는데 엄청 삭감이 많이 돼요. 아, 다 저 쳐주진 기준이 않아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저 때는 그랬어요. 호텔은 꿈도 못 꾸고 당연히 호텔은 자지도 않지만 네. 모텔도 뭐 몇만 원 이하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는 모텔이 없으면. 올라가면 여인숙 가야 되지. 영수증을 떼어서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또 밥도 설렁탕 한 끼 기준이에요. 아, 딱 그렇게. 그래 저 소주 몇 병 여벌로 먹으면 그거는 반 팀장이 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투덜거리는 놈들한테 소주하고 삼겹살 안 사줄 수 없으니까 또 사줘야 되고. 한 번씩 이런 사건 뻥뻥 터지면 팀장이 좀 주머니가 그냥 거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 엄청 받았지. 나 퇴직할 때 그거 다 오바이트 하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몇 천만 원 줬었어 나. 하여튼 열흘째 되는 날 열흘째. 열흘이나 있었어요. 네. 자, 그나마 이제 그 A라는 놈 네.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실시간 위치 걸었는데 안 아, 나오고. 걔 저 휴대폰마저 정지가 돼 버리네. 연결끈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버리네. 거예요. 이게 눈치가 나 우리가 고성에 들어온 거를 그냥 휴대폰 완전히 딱 정지되면서 사라져 버린 거야. 아예 안 뜨는 거지 이제. 아이, 큰일 났네. 실시간 위치 추적도 안 되는 거야. 돌겠는 거지 이제. 그렇죠. 야, 이거 이제 완전 종쳤다. 그런데 하여튼 고성에 오고 나서 그 사람의 동선이 이제 실시간으로 어찌됐건 떴잖아 이렇게. 네, 계속. 여기서 잠깐 떠서 가보면 없고 했지만. 네. 네. 그런데 얘가 주로 가는 데가 PC방에 가긴 갔어 이 새끼가. 네. 근데 얘가 패턴을 분석을 해봤어 이제 쭉. 네. 이제 어차피 판때기 놓고 해야 돼요. 몇시 몇 분에 A PC방이 있었는데 며칠 날. 며칠 날은 B PC방. 쭉 이거를 해놓고 분석을 딱 해봤더니 딱 공통점이 나. 뭐예요? PC방 한 군데 간 데는 두 번 다시 안 가더라 얘가. 아, 그럼 죽일 수가 있겠네요. PC방에 한 번 가면 3, 4일 가는 또 절대 안 가더라. 네. PC방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한 번 간 곳은 두 번 다시 안 가더라. 네. 그 간 PC방도 한 번만 가면 3, 4일 가는 또 PC방 이용을 안 아예 안 간다. 하더라. 네. 요런 그 특성을 파악을 했어요. 네, 네, 형사들이. 네. 그래서 그때 예측한 게 얘가 안 간 PC방으로 올 거야. 그 이제 곧 갈 때는 안 가본대요. 한 번 간 데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얘 특성이.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간 거 다 빼. 요거 털고 예. 얘가 안 간 PC방 가서 잠복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좋은 생각이네요. 그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분석 그 현장에서 네. 그거 판단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잠복하는 거야. 이제 PC방 거지가 된 거지 가서 이제 컵라면 시켜 먹으면서 그거 어쩌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고성에 온 지 15일 차요. 아유, 고생 많이 오일이 더 하셨겠어요. 지났어요. 네네. 자, 오늘도 PC방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차 끌고 배치해서 가고 있는데 막내 형사가 최용선이네. 나물채자 네. 최용선이. 최용사가 이제 차를 꼭 막내가 운전하잖아 원래. 네, 네. 막내가 운전하는 거야 그게. 장밥이 10원어치라도 많으면 옆자리에 앉는 거야. 딱 막내 형사가 쫙 가는데 옆으로 싹 스쳐가는 차가 있었어 반대 네. 차선. 그 차선에 운전자가 딱 보니까 A하고 비슷한 거야. 어머? 얼마나 A가 이 눈알 속에 박혀 있었겠어 선에서. 머릿속에.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살폈는데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그 운전사가 교행이지. 네, 그렇죠. 운전수 얼굴이 A야. A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게 느꼈지만 이미 교행이니까 가버렸죠. 엇갈려버렸지. 예. 그래서 차 넘버 확인은 못했어. 네. 그런데 이 막내 형사가 그래도 형사니까 네. 특징이 있어. 그 차가 뭐냐면 탱크로리 차인데
오, 탱크로리 예, 차야. 이렇게 저장할 그러면 수 있는. 그거는 봤어 이렇게 탱크로리에 땡땡 주유소라고 써 있는 거.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팀장한테 보고를 했어. 제가 교행하고 가는데요. 딱 A 같은. 주유소 차가 지나가는데 그 운전수가 꼭 그 A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팀장이 처음에는 네가 하도 자나깨나 걔 얼굴만 그리니까 이제 주유소 헛것버거야. 배달하는 아주 운전기사 아저씨도 이제 걔로 보이냐? 처음에 그랬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야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네. 네. 그래 팀장이 전화를 해봐 그 주유소로. 이제 땡땡 주유소? 예, 땡땡 주유소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 무대포로 전화해서 아 그 누가 전화를 딱 받아. 저 A 씨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 전화 받은 사람이 A 씨요? 그 순간만 해도 김이 팍했대. 근데 그 사람이 또 한마디 더 했어. 혹시 지금 배달관 애가 A 씨인가? A인가? 왜? 뭐 걔가 맞으면요. 걔 지금은 없는데요. 배달 갔는데요. 이런 거야. 그럼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팀장이 이거 있나봐요. 맞잖아. 이거 진짜인가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유소 이제 앞으로 가서 잠복을 해. 그 돌아올 거니까요. 만약 배달 갔으면. 잠복을 근데 이미 돌아왔는 상태겠지. 어. 걔 이제 주유소 직원인가 맞는 것 같아요. 잠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새끼 들어오네. 씨 맞네요. 그 내리는 걸 바로 따다가 또 놓칠까봐 네. 완벽하게 잡으려고 딱 가서 있다가 차를 싹 댔어. 저 기름 넣는 것처럼. 주유소에. 그러고 예. 내려서 이제 뛰어들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놈이 또 기름 넣어준다고 총 잡으려고 나와. 이게 무슨 나오니까 일이야? 예. 저 얼마치 넣어주세요 하고 기름총 이 권총 주유기 예. 잡는 순간에 뭐 낚아 채버린 거야. 완벽한 거지 완벽한 거. 와유. 잡았어. 네네. A는 이제 드디어 잡았어. 잡았다. 그러니 막내 형사 최용선이가 지나가다가 교행하면서 본 사람 그 눈썰미로 잡은 겁니다. 이거. 그렇네요. 이거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세요, 네, 진짜. 잡았어요. 자, 차로 이제 경사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본소로 돌아와야 되잖아. 네. 복귀하면서 차 안에서 질문을 했어요. 너 공범 얘기해봐, 빨리. 근데 인원수가 많은 건 부인 못해. 혼자 한 건 아니니까 맞죠. 누가 봐도. 그런데 네, 이놈이 네. 뭐라 그러냐면 저 걔들 잘 몰라요. 에? 왜 몰라? 임마 같이 범행했는데. 제가요 인터넷에서요 자살할 사람 모집을 했거든요. 그때 자살하기로 해서 같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상 우린 그래서 진짜 모른대요,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야 돌겠는 거예요. 자 A는 발견됐는데 네. 휴대폰 추적 도난 차량 관련돼 가지고 그 왜 그 보증인으로 해서 한 B 네네, 인적상 B. 그것도 이제 나오긴 했는데 걔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뭐 연결. 그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B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적상 모른다고 그러다가 B는 맞다고 얘기를 한 거야. 네네네. 왜 경찰이 이미 찾았으니까. 네. 그잖아요. 야 그 몇 명이야? 3명인데요. 한 명은 그럼 뭐야? 한 명은 누구지? 한 명 이름 뭐야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몰라. 인적상 저 모르고요. B도 그 지금 선생 형사님들이 말씀하니까 그 사람 맞는데요. 사진 보여줬겠지. 네. 맞는데요. 나 인적상 모르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걔도 나도 인적상 몰라요. 몰라요? 근데 다만 걔를 우리가 철이라고 불렀어요. 철이. 철이. 응. 네. 철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메모했겠지 형사 철이하고. 자,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해요. 또 네. 이제 차 안에서 그렇게 하고 조사하는데 조사를 A를 데려다 놓고 본사에서 막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B에다가도 실시간을 걸어놨죠. 걸어놨다고 그랬잖아. 네, 정지됐지만 걸어놨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실시간 인터넷 접속도 걸어놨다고 그랬잖아. 아까, 네. 인터넷 접속 신호가 띵동하고 떠요. B가 어디 접속을 했네요, 그러면. 예, 접속이 뚱당 뜨는 거야. 어디에요? 그래서 사이트를 또 IP 주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절차 복잡해요. 네. 하여튼 어찌됐건 했어요. 네. 지금 말은 진짜 편하다 정말. 이렇게 수사하면 무지하게 편하지. 이게 띵동하고 우리 그 컴퓨터를 그 24시간 켜놔야 돼요. 인터넷 접속하잖아요. 네. 인터넷 실시간 접속 그거 하려면 잠 안 자야 돼. 한 사람은 그 컴퓨터 앞에서 자야 되니까. 아유, 그럼 거기로 거기서 띵동 들어오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걔가 인터넷 접속을 하면 띵동하고 떠 거기. 그 컴퓨터에. 우리가 예, 걸어놓은 예. 컴퓨터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IP 확인해야 되거든. 아. 이것도 잠 못 잔다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 이게. 그럼 IP 확인해가지고 그 IP를 쓰는 주소를 장소를 또 또 쫓아가는 거야. 찾아야 그랬더니 되네요. 대전에 있는 PC방에 쓰는 거야. 대전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건 네. 또 볼 것도 없이 대전으로 날아가는 거지. 네. 자, B 잡으러 가는 거 A는 잡아놨으니까. 네. A는 조사받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이제 B 잡으러 날아간 거지. 가서 보니까
PC방에 들어가서 다 살펴봤는데 B의 인적사항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형사들이. 그렇죠. 사진 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 에이.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네. 그럼 뭐지? 야,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찌됐건 IP 주소가 나오면 PC방에 들어가면 정확한 그 자리 위치 나와요. 그 자리, 자리 그 위치로. 회선. 네. 그거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자리 위치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네. 에이씨 이거 뭐지 하면서 그래도 야 한번 IP 가봐야죠. 주소가 여기니까 네. 여기 썼으니까 신분증 좀 주십시오. 경찰 신분증 보이고 그 요구했어요. 봤더니 이 남성이 나 이름이 저 김철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김철. 철이 자기가 철이래요. 그 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홍 박사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까 철이 네. A가 잡혀가지고 B 얘기하고 C 할 C에 때. 대해서 인적사항 모르는데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름은 모르고 철이라고 우리 불렀다 그랬잖아. 네네. 그 철 같아. 그러니까 B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게. 네, PC방에 앉아있는 놈이 B를 잡으러 간 건데 네. B가 아닌 놈이 앉아있는데 너 이름 뭐야 하니까 철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거는 A가 말했던 C야 이게 철이가. 그렇네요. 그래서 철이를 잡은 다음에 네. 철이한테 B 대 B 보증 썼던 놈 렌트카 네. B 대 사실은 B 잡으러 B 갔는데 잡으러 C가 가는 걸린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야 너 C한테 이를테면 너 B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네네. 나 몰라요 하고 뻗대는데 그 옆에 PC방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뚝 나오더니 제가 얘 선배인데요. 예. 그 자초지정 형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이놈들 사고 쳤네요. 예. 이놈들 저 일행 B 있잖아요. 걔 지금 저 우리 집에 있어요. 예. 알려줘요. 엄마요? 예. 이놈들이 말이야. 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이놈들 내가 알게 됐는데 취업을 부탁한다고 이놈들 두 놈이 왔길래 예. 내가 저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집에 놔뒀던 이놈 새끼들이 저 강도짓하고 사고 쳤구만요. 우리 그 집에 B는 있어요. 우리 집에 있습니다. 알려줘. 옆에 아, 있던 사람이. 네네네. 그 바람에 집에 쫓아가서 그 B도 잡았어요. 다 잡았네요. 그러니까 B 잡으러 갔다 C를 잡았는데 C를 잡을 때 얼마나 공교로우냐면 그 C가 하필이면 철이야. 집단에는 철입니다. 그런 거예요. 김철이. 네네네. A가 그렇게 걔 이름이 얘기했는데. 뭐 양수진인가 뭐 최수진인가 무슨 수진인가 뭐 진수인가 뭐 그랬는데 네. 여자 이름이야 좌우지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 B 잡으러 갔다가 C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철이. 내가 볼 땐 B의 IP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떠서 B 잡으러 갔다가 C를 잡았는데 걔가 인적성 제대로 되고 뭐 김철이라는 이름을 A가 말 안 했었으면 몰랐죠. 걔는 모르고 그 오리무중 될 뻔했어요. B도 못 잡을 뻔했어요. 네, 근데 나 김철이라고요. 옳다 김철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김철인지 지문주의 하니까 여자 이름 나오는데 왜 김철이라고 거짓말했냐고 뭐 따졌겠지. 네. 그놈한테. 네. 그런 와중에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저 A가 그 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맞아. 새끼도 이게 범인일 수 있네. 딴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찌그락찌그락 한 거지 막 형사들하고. 그 옆에 앉아있던 선배라는 사람이 이 새끼들 말이야 취업 부탁해서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워줬더니 강도짓하고 왔어 이 새끼들이. 그 B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새끼. 이렇게 알려준 그렇게 된 거예요. 거예요. 예. 이제 이해되죠? 네네네. 나도 헷갈려 이 사건 하도 복잡해갖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해 가실래나? 걱정되네. 지금까지는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문에 의해서 A 잡았죠. A. 잡았죠. 그 차량 예, 예. 지문에 의해서. 그다음에 렌트카 보증 쓰는 바람에 B 잡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C도 잡았죠. 철이. 여자 이름 댔다가 이제 예. C 저 여자 이름이라서 철이라고 쓴 C도 네, 잡았죠. 요것들 셋은요 각각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됐대요. 제각각 다 네, 따로 다 따로요. 각각 서로 몰랐었어요. 네네. 어느 날 A가 같이 자살할 사람 이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동반자가. 모집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A가. 그랬더니 B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네. 같이 죽자. 그 다음에 C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셋이 모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같이 죽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건 네. 맞네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까 이것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왜요? 그냥 죽는 이 강도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고 이 참. 새끼들 하여튼. 그래가지고 B가 주도적으로 인터넷 그 범죄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네. 범행 시나리오를 B가 작성을 합니다. 아휴. 그리고 이놈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이때 네. 아까 여대생 피해자가 얘기했지 상호 서울 가는 길 네네. 이거 연맥인 겁니다 경찰.
그거 들을 거를 그거를 해서 생각을 일부 해서 올린 거예요. 범행 현장에서 일부러 어머. 가명 쓰기로 해가지고 상호야 뭐 하고. 일부러. 그런데 하필이면 조사하는 과정에 상호가 그 여자의 휴대폰에 딸의 전 남편이 이상우가 나오는 바람에 또 그 사람 잡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이 그 성공한 거지 일부. 이놈들이 일부러 현장에서 가명 쓰고 상호라고 하고. 흘리고 서울 가는 길목에 내려주는 어쩌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여대생이 들은 거를 형사한테 줘가지고 형사들이 그 고생을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B가 시나리오 짜고 A가 주도로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네.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오가면서 이제 대상을 찾는 거예요. 강도짓, 납치 강도짓 할. 그러다가 대전에서 이 여대생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가 남자친구 만나고 술 한잔 술은 안 먹었겠지. 본인은 운전하니까. 안 했겠죠. 공안시경에 나와서 여대생이 차를 끌고 가는 걸 보니까 뒤따라간 거예요. 혼자 가니까요. 적정한 장소에서 낚아채려고 그랬는데 편의점 앞에 딱 내리더니 마침 그 뒷좌석으로 가는 거 보니까 밀어넣기 좋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범행한 거고요. 범행한 다음에는 그 싹 서로 다 흩어졌어요. 다 원래 찢어진 모르던 거예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이 B 그 선배 먹여준 사람 집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B 그놈 가방 찾고 그 가방 속에서 이 범행 도구 칼, 네. 여대생이 협박했던 칼도 찾았습니다. 아니 지들 죽기로 해갖고 뭐 죽기 전에 한번 한다며요. 근데 왜 하고 나서 안 죽고 다 흩어졌대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하니까. 같은 범행 도구까지 다 찾아서 네. 요 세 놈을 일망타진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살아서 신고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경찰이 절대로 소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 얘네들은 번요. 계속해서 여성들 상대로 해서 납치 강도 행각 벌이고 궁극적으로는 성폭행의 맞아요. 살인 사건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 정말 이거 대덕경찰서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했거든요. 강력 2팀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러신 것 이 같아요. 사건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강력 2팀 신원주 형사, 네. 아까 막내 최용선 형사, 네. 귀여워 죽겠어요. 함영근 형사, 네. 김창순 형사, 지도 여자 이름이네 김창순이. 이병욱 팀장이 노련해요. 아, 진짜 경찰 잘하시는 것 수사연수원에서 같아요. 교육도 같이 받고 했는데 노련합니다. 이병욱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대생 납치 강도 사건은 해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그래도 처음에 이 피해자 여대생이 살아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하는 내내 약간 마음이 편하긴 네. 했는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얘네 못 잡았으면 분명히 살인 사건까지 아유, 큰 갔을 것 사건이죠. 같아요. 예. 이거 지금 상당히 이 진행해가는 과정이 복잡해서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편집도 좀 PD님들이 잘 하시고 저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헷갈렸는데요. 한눈 파르시면서 들으면 잠깐 한순간 말을 놓치실 것 놓치면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사건은 약간 귀를 쫑긋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좀 이해는 됐나요? 이해는 됐어요. 전체적으로 잘 됐어요. 좀 이해는 됐나요? 네, 네.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